네, 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한진희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소통관에서 또 급히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고 또 달려오셨습니다. 김현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또 국민소통위 일정이나 이제 의정활동에 또 워낙에 또 바쁜 일정들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하루에 네. 이제 또 두세 시간씩 주무시면서 쪼개기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급하게 또 저희 55분쯤에 이석을 하셔야 돼서 네. 빠르게 오늘 이슈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분석해볼 팩트체크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권 파문 한덕수 헌재 장악 시도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일단은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또 지명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이제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을 또 적극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 공석으로 4월 18일 공석이 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헌법재판관 2명을 국회 목소리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네, 방금 영상 보고 왔는데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번엔 다른 발언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네. 험담을 했던 거고, 그렇죠. 이 경우는 또 뭐 잘했다라고 칭송하는 거고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국회에 추천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동일시하면서 권한대행이 한 것을 잘한 마땅한 일이다라고 한 건데. 사실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던 시기였고 네, 이전에는 그렇죠. 근데 4월 4일 이후는 대통령 아예 권리시가 됐기 때문에 네네. 또 다른 상황 변경이 또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이전에 그 한교안 총리 권한대행의 경우도 이런 중요한 걸 행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덕수 총리가 뭔가 착각하고 본인이 대통령인 양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명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일국의 국무총리, 일개의 국무총리인데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둔하는 것을 보면 결국 내란 동조 세력의 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네네. 지속되고 있고 거짓말을 지속해 나는 것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네. 뭐 일각에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난가병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또 욕심을 또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즉각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법적인 대응을 다각도로 이제 추진하고 이것이 고난쟁의를 통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조치를 취할 건데 이제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탄핵을 할 경우에 이분이 보고되는 순간 사표를 던질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요거는 요 정도 하고요. 다음 또 키워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은 호원 세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에 있어서 이제 이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 거짓말 시리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오늘 세 번째인가요? 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세 번째 내용입니다. 했고요. 네, 네네. 오늘 대선 주자 중에 홍준표 시장이 이제 탄핵당한 당은 대선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두 번째로 갔고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호원 세력이다. 네. 사실상 개헌을 거부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저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에 전문에 넣는 것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것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부분 개헌에 대한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5.18 정신을 전문에 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서 네. 또는 거부하고 싶어서 마치 본인들은 개헌 세력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죠. 호언 세력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87년에 개정된 이후에 40여 년 동안 그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 이것이 뭐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왔던 근데 부분이기 뭐 때문에 여야가 공이다 해왔죠. 그렇죠. 네. 참 당황스러운 근데 프레임들을 이제 씌우고 그게 있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내란 동조 세력과 개헌을 논의하는 게 맞냐 지금 시기에 이제 그런 그렇죠. 입장이 많이 있고 또 내란의 잔부를 정리해야 될 때지 네. 지금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잔꾀에 넘어갈 이유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것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하자라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국민의힘은 맞지 사실은 않겠다. 거부하는 거라고 네. 봐야죠. 네.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일단은 먼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네.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팩트체크 키워드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탄핵 이후에도 가짜 뉴스 선동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걸 옹호하는 그 극우 매체들의 이 선동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이 개, 야, 이 씨, 정신 차려, 이 개.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개야다 개. 이재명이 저게 정신 아니? 이재명이 이 씨, 이 개. 정말 살벌한 이야기들이 저희 나오네요. 이 지금 유튜브를 네. 모니터하면서 이런 막말, 욕설, 허위 조작 정보 이거 진짜 AI가 걸러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되게 힘듭니다. 모니터 하시는 분도 힘들고 보기도 그렇죠, 힘들고, 그렇죠. 네네. 이거 어떻게 조치 취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지금 좀 말씀해 저희가 일단은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는 이제 재판관들에게 돈을 줬다라는 내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데 서정욱 TV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 가이드라인을 네. 어긴 걸로 해서 유튜브에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에 대한 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신남성연대에서도 댓글 조작을 통해서 지금 저희를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네. 보면 이거 말고도 저희가 어저께 여러 그 TV 매체들에 대해서 네. 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현재 뭐 고발이나 그 밖에 법적 대응을 좀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위원장님께서 이석을 또 하셔야 되는 시간이 괜찮습니다.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마지막까지 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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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현재 그 정광훈 관련된 지금 그 커뮤니티 위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매일신문에서 일방적인 좀 주장만을 지금 현재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보시는 내용이 나올 텐데 현재 뭐 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매일신문이 이제 저희 스카이데일리나 자유일보, 그다음 펜앤드마이크를 포함한 이제 매일신문이 지속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네. 또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폄훼하는 그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 좀 협의를 해서 조정안을 받아들였는데 앞으로는 매일신문에 나오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엄정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언론중재위의 제소를 통해서 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이런 악의적인 이 가짜 뉴스 살포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신경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니 못한 얘기
네. 그 지난달 20일에 이제 헌재 앞에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 네. 그 계란 테러를 이제 백혜련 의원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스카이데일리에서는 이게 자작극이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좀 당혹감을 좀 감출 수 없는 그런 보도였다라고 네. 보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일단은 저희가 그 뭐 계속 3월 7일도 예상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헌법재판관의 선고 일자가 계속 지연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말씀대로 이제 건너편에서 계란이 투척이 돼서 테러를 당한 건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는 또는 이제 언론에서 그것을 자작극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작극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보호하거나 그 주변에 텐트 치고 집회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허용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그거를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주변에 CCTV가 있는데 못 잡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작극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런 보도와 유튜브에서 뭐 또 어떤 경우는 본인이 했다라고 또 뭐 그 좀 치기 어린 그런 내용도 저희가 파악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다 검토해서 언중이로 갈 것은 언중이로 가고 유튜브의 커뮤니티 그 가이드라인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소를 통해서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구글 유튜브가 예. 좀 저희한테는 좀 소극적으로 소극적이고 나오나요? 네. 판단도 더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4년 1월 2일 날 네.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러범이 선고 15년을 구형받아서 감옥에 지금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뭐 가벼운 뭐 상처 뭐 조금 더 들어갔으면 뭐 이런 식의 네네. 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유튜브가 지금 문제 없음으로 다 판단을 내려서 저희로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상황이 우리가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리고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보고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뭐 법률 검토를 통하거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네.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대응을 네. 계속해 나가실 상황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의 정치 활동을 또 왜곡 보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야당의 노골적인 압박에 윤석열 선고가 앞당겨졌다 이런 아시아투데이의 기사였습니다. 네네. 참 이게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박근혜 그 탄핵 심판 때만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 쟁점화돼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1일 만에 탄핵 결국 파면 조치가 됐던 것에 반해서 5가지의 위헌 쟁점 사항들 모두 명백한 위헌 이미 확인된 사안임에도 111일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불성설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네. 유언의 소지가 있다, 유언이다라고 마흔의역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최상목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명백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흔의역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부서하지 않은 것, 선관위에 계엄관군을 투입한 것, 국회를 계엄군에 투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발언 등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명백한 파면 인용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최우선에서 대통령 파면 논의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1월에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 3월 8일 날 전 대통령이 탈옥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의 부역, 그다음에 언론의 양시양비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재판관들의 판단이 이제 추천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국민의힘 추천 내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이 추천한 그런 재판관들이 뭐 절차, 그다음에 시점, 그리고 논의 시간 끌기, 그리고 국민의힘의 요청을 좀 수용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이 기일을 잡으라고 독촉해서 재판관들이 네.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정광훈 씨가 이제 그 자녀가 운영하는 그 자유일보라는 매체죠. 네. 정확하게는 딸인 전한나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인데 이 자유일보에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도 제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이거 뭐 내용을 보니까 여론조사 때 중도라고 답하라는 민주당 측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건데 이거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심지어 이제 다른 매체까지 기사를 인용을 해서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까지 보이는 굉장히 악의적인 좀 기사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지난 대선의 결과치나 아니면은 지방선거 결과치가 달라졌다고 돼서 지금 그 진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혔던 거는 명태균 씨죠. 오히려. 네, 그렇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데 그런 일을 했다면 검찰이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없는 맞습니다. 사건도 탈탈 털어서 수백 번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카드에 대해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을 벌린 것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라고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뭐 그런 흔적이 있었다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이 보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중위에 정정 보도 요청을 해놓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즉에 검찰 캐비넷이 작동했을 것이다. 그럼요. 사실이었으면 네네. 그런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팩트체크 키워드는요. 댓글 조작, 내란 정당화, 신남성연대 고발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이 관련해서 현재 그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관련된 영상 좀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성연대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네이버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 시도했습니다. 해당 댓글 조작 부대는 좌표 찍기를 통해 12상 비상계엄 관련 네이버 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특정 기사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댓글을 작성하고 반응을 남기는 방식으로 대통령 탄핵 과정 중 특정 세력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로 네이버 서버와 피고발인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게 그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이기도 문제이지만 업무방해에 해당되고 업무방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그 선거인단 모집이라고 해서 그 저희 당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한 일도 지금 있었고요. 근데 그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삭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좌표찍기 이 신남성연대가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 또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또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정화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신남성연대의 이런 좌표찍기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조직적으로 동원된 흐름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조직된 그 흐름은 저희가 이제 고소고발해서 이제 차단시키면 되는데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중범죄에 해당된다. 저희가 지금 파출소를 하면서 매일같이 선의의 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도 드리고 경고도 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임 지금 배인규죠. 신임규는 변호사고 배인규 이분의 경우는 119 그 저 서부지법
폭동 때도 증거를 삭제해라라고 하고 그랬죠. 자기가 올린 그 커뮤니티 내용물도 뭐 차단시키기도 하고 뭐 갖은 이유를 들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결국 이 극우 유튜버들은 슈퍼챗, 광고, 후원 이런 그 돈벌이 수단으로 국민들을 갈등과 그다음에 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그 신남성 연대의 댓글 조작 또는 그 내란을 선동하고 정당화하는 시도에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이렇게 피해가 안 생기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고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네. 취지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이제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쯤 해서 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네. 이어서 그 준비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아직 그 민주당의 국민선거인단 모집 사이트가 개설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칭 사이트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니까 좀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고요. 특히 민주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안내되지 않은 모집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칭 사이트이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발견하는 그 즉시 민주파출소로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석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위원장님. 자, 현재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파출소는 이제 검색창에다가 이제 민주파출소라고 검색하면 바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현재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그 문제 톡방의 이름과 말풍선이 함께 나오게 또 캡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의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의 정보를 또 캡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단체 톡방인 경우에는 유포자의 프로필을 캡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포한 내용을 상세하게 좀 캡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는요. 오픈 채팅의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링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단체 톡방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포자에 대한 정보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톡이 발송된 일시도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캡처해서 제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금요일 날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